스크롤을 멈추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은 현재 페르시아만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향후 18개월 동안 여러분의 도시가스 요금,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궤적이 어떻게 될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주요 언론 매체에서 보신 보도들은 카르그 섬을 지도상의 단순한 위치나 군사적 타격 목표로만 취급합니다. 케이블 패널에 나온 은퇴한 장성들의 이야기거리로 전락했죠. 하지만 그러한 프레이밍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들은 카르그 섬의 진정한 실체를 보여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 분석의 끝에서 제가 증명해 보일 것은 이 섬이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형적 특징이 아닙니다. 초강대국의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역설적으로 치명적인 경제적 출혈로 변환시키는 정교한 지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저는 이 전략적 모순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바로 전력 집중의 역전 함정입니다. 무력을 쏟아 부을수록 비용 효율성이 붕괴하는 지점이죠. 이 메커니즘의 가동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에픽 퓨리 작전에 매일 8억 구, 100만 달러를 퍼붓고 있는 미국이 사실은 승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전장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정학적 덫에 걸려 시스템 전체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과다출혈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외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지속적으로 놓치고 있는 이 전쟁의 진짜 청구서를 이제 가공되지 않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르그 섬은 북부 페르시아만 이란 남부 해안에서 겨우 25콩에 떨어진 척박한 산호초 암석지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이곳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가장 민감한 급소 중 하나입니다. 그 크기는 우리 서울의 일반적인 대학교 캠퍼스 하나 정도의 면적에 불과하죠. 이 좁은 지형적 한계가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흔드는 티핑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란은 이 작은 섬에 모든 판돈을 걸었습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 물량의 무려 94%가 바로 이 단일 터미널로 수렴합니다. 전형적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즉 공급망의 치명적인 단일 실패 지점인 셈이죠. K플랄의 해운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는 하루 평균 약 152만 배럴의 원유가 이 좁은 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흐름이 막히는 순간 우리 주유소의 기름값과 식탁 물가는 통제불능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작은 섬일까요? 이란 본토의 얕은 해수면과 달리 카르그 섬 주변은 수심이 깊어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즉 VLCC가 유일하게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잃는다는 건 이란에게 경제적 뇌사를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터미널의 총 저장 능력은 100만 배럴에 달합니다. 3월 초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재고는 약일 800만 배럴, 즉 5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었죠. 우리 한국의 전략 비축유가 바닥을 드러내는 시점과 이 물량의 증발이 맞물린다면 국내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겁니다. 단순한 에너지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란이라는 국가 재정 시스템을 지탱하는 척추 그 자체입니다. 이 척추가 부러지는 순간 테헤란의 전력 투사 능력은 물론이고 이란 정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고위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란 측도 리스크 해지를 위해 나름의 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오만만 연안에 위치한 자스크 터미널이죠. 호르무즈 해협의 병목 현상을 피하기 위한 우회 통로인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유효 처리량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부상 파이프라인 용량은 하루 100만 배럴이라지만 현장 가동 효율은 30만 배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론과 실전의 괴리가 매우 큰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자스크는 카르그 섬이 수행하던 역할의 고작 20%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란 경제의 80%가 여전히 카르그라는 단일 실패 지점에 묶여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이 방아쇠를 당기기 주저하는 지정학적 독배의 핵심입니다. 냉정하게 기업 실사 관점에서 분석해 봅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카르그 섬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이란이라는 국가 법인의 전체 현금 흐름, 즉 캐시카우의 90%가 이 단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리적 집중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리스크 분산이 전혀 안 된 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역설적으로 어떻게 미국의 손발을 묶는 거대한 함정이 되는지 보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비대칭 전력의 논리가 판을 뒤흔듭니다. 상대의 가장 취약한 급소가 오히려 타격할 수 없는 성역이 되어버리는 지정학적 구조의 모순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동해보죠. 2026년 3월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격적으로 카르그 섬 내의 군사시설만을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합니다. 전력 투사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계산이죠.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미군은 원유 인프라만큼은 의도적으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걸 건드리는 순간 한국의 28일치 비축유는 사흘 만에 시장 패닉으로 증발하고 여러분의 가스비와 물가는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성명은 미군의 자비나 군사적 자제력을 과시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전의 구조적 제약에 대한 처절한 자백이자 미국 스스로가 지정학적 함정에 빠졌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펜타곤이 카르그 섬의 핵심 석유 터미널을 타격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결코 선량한 의도 때문이 아닙니다. 해당 시설이 완파되는 순간 테헤란의 타격보다 워싱턴의 신장을 더 세게 때릴 글로벌 에너지 부메랑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픽 퓨리 작전 개시 단 일주일 만에 브렌트유는 60% 폭등하며 배럴당 11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물가와 금리에 직격탄을 날리는 수치입니다.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의 닐 겟은 경고합니다. 카르그 섬의 석유 인프라가 타격받는 순간 우리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라는 임계점을 돌파하는 초고유가 시대의 서막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냉정하게 숫자를 보시죠. 매일 이 0만 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병목 구간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3분의 1이 이단 하나의 전략적 통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물량의 무려 84%가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카르그 섬의 위기는 강 건너 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됩니다. 카르그 섬의 물리적 붕괴는 이란이라는 개별 국가의 손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에너지 축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 공장과 물류를 마비시키는 연쇄적인 에너지 도미노를 촉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에너지 공급망 전체에 걸친 거대한 가격 재산적 이벤트입니다. 주유소의 유가부터 밥상 물가, 그리고 수출 기업의 운임까지 우리가 알던 모든 비용 체계가 통제 불능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전력 집중의 역전 함정입니다. 압도적인 무력이 오히려 전략적 자살로 귀결되는 지정학적 모순이죠. 이 원리는 여의도의 일반적인 증권가, 리포트나 언론에서 다루는 수준이 아닙니다. 펜타곤이나 국가정보원의 고위급 기밀 브리핑룸에서나 심도 있게 논의되는 대중에게는 거의 공개되지 않은 냉혹한 개념입니다. 단 하나의 지리적 노드, 즉 카르그 섬과 같은 특정 지점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비정상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곳은 단순한 물류 거점이 아닌 글로벌 경제의 중추신경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국인 미국은 치명적인 패러독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적을 타격하는 순간 그 충격파가 광속으로 회귀하여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동맹국의 실물 경제를 먼저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군사기술적 관점에서만 보면 카르그 섬은 매우 취약합니다. 정밀 유도탄 몇 발이면
기능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물리적 취약성이 미국에게는 건드릴 수 없는 지정학적 성역을 만들어냅니다. 미 해군의 제호함대, 항공모함 타격전단은 불과 몇 시간 안에 카르그 섬의 모든 원유 하역 인프라를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술적 관점에서 전력 투사를 고려한다면 이는 식은 죽먹기나 다름없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카르그의 파괴라는 물리적 충격은 곧바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그 여파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석유 수입국들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며 매크로 지표를 초토화합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워싱턴의 심장을 가격합니다. 갤런당 가솔린 가격의 폭등은 미국 내 장바구니 물가와 물류 비용을 직격하고 이는 곧 유권자들의 거센 분노와 정권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파괴의 능력과 결과의 수용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은 노드를 파괴할 압도적 역량을 가졌지만 그 파괴가 가져올 후폭풍을 감내할 데미지 수용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역전입니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가 역설적으로 자국 경제를 향한 경제적 자해로 변환되는 순간이죠. 칼자루를 쥐었으나 휘두를 수 없는 덫에 빠진 셈입니다. 그리고 방어자인 이란은 카르그 섬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군사적 승패의 프레임이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란은 그저 카르그 섬이 파괴될 수 있다는 그 위협 자체만 시장에 각인시키면 충분합니다. 그 신뢰성이 유지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전 세계 자산 가치를 갉아먹기 때문이죠. 상황이 진정으로 위험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 투사를 통해 카르그를 무력화하려는 순간 이란의 비대칭 전력이 작동하며 전 세계 공급망에 숨통을 조이게 됩니다. 이 분쟁의 비용 구조는 단순히 미국에 불리한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 1달러의 군사력을 투입할 때 글로벌 거시경제는 2일 0달러 이상의 타격을 입는 기형적인 구조니까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최악인 전쟁입니다. 이건 현대의 미군 군사작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비율로 완전히 역전된 게임입니다. 압도적인 힘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패권의 역설이 발생하는 지점이죠. 자, 이제 차가운 자본의 논리로 이 전쟁의 손익계산서를 뽑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의 뇌브레인 CSIS가 공개한 에픽 퓨리 작전의 비용 추산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작전 개시 후 단 100시간 전면전도 아닌 초기 대응 단계에서만 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 하나가 단 며칠 만에 공중 분해된 셈입니다. 현장의 지출 속도는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6일째 펜타곤이 의회에 보고한 액수는 113억 달러였지만 12일째 CSIS가 집계한 실제 투입 비용은 16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이를 일일 단위로 환산하면 매일 8억 9, 100만 달러, 즉 하루에 1조 2천억 원씩 태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막대한 전비는 결국 미국의 국채금리를 자극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권을 옥죄는 거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직결됩니다. 반면 이란의 장부를 보십시오. 그들이 투입하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 샤헤드 드론은 대당 고작 3만 달러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로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아야 하는 이 자본 효율성의 극심한 불균형, 이것이 미국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미국은 현재 가성비의 참극에 빠져 있습니다. 한 대당 수만 달러에 불과한 저가형 드론을 잡기 위해 발당 200만 달러가 넘는 SM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죠. 이는 전략적 자산의 심각한 낭비이자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파산 직전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무려 66대 1의 비용 격차입니다. 이란이 드론 66대를 보낼 때 미국이 미사일 하나만 쏴도 이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비대칭적 비용 구조는 미국의 국방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결국 달러 가치 하락과 글로벌 금리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탄도미사일 단계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사드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2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한전 부채보다 무서운 속도로 미 재무부에 현금이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오퍼레이터는 그저 차를 마시며 버튼을 누를 뿐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방어망을 뚫어 타격을 입힐 필요조차 없습니다. 미국이 미사일을 쏘게 만드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이란에겐 승리니까요.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소모전의 무서운 본질입니다. 결국 미국이 쏘아올리는 미사일 한 발 한 발은 미 재무부의 부가 소모전의 느시로 전이되는 과정입니다. 이 유동성 증발은 결국 한국의 환율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가스비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의도나 월가에서도 극소수만 공유하는 대중은 듣지 못하는 섬뜩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66일의 비용 비대칭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이란이 서방의 전력 투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교하게 빌드업해온 설계된 지정학적 함정인 셈이죠. 역사를 되짚어보죠. 1984년부터 1988년까지의 유조선 전쟁 당시 이라크는 프랑스제 엑조세 미사일을 동원해 카르그 섬을 맹폭했습니다. 당시에도 시장은 이란의 붕괴를 예견했습니다. 실제로 하역 부두가 파괴되고 유조선들이 불타올랐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28일치 전략 비축유가 단숨에 증발할 정도의 치명적인 공급망 마비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란은 생물학적 유기체처럼 적응했습니다. 공격을 받자마자 라라크와 시리, 섬 터미널로 수출 흐름을 분산하는 물류의 모듈화를 단행하며 서방의 예상을 비웃었습니다. 단순한 운송이 아닙니다. 포화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셔틀 유조선 시스템. 즉, 물류의 세포 분열을 통해 공급망을 유지하는 이란만의 독특한 생존 프로토콜을 구축한 겁니다. 이란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카르그 섬은 그들에게 가장 거대한 경제적 자산인 동시에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유리턱과 같은 전략적 급소라는 사실을 말이죠. 8년간의 처절한 전쟁에서 테헤란에 얻은 최종 결론은 카르그 섬을 무적의 요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완벽한 방어란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대신 그들은 이 취약성을 역으로 이용해 미국의 전력 투사를 무력화하는 정교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약점을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칼로 변모시킨 비대칭 전술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이 위태로운 섬의 파이프라인에 목줄이 잡혀 있다면 과연 누가 먼저 이 유리턱을 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한국 경제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카르그 섬이 위태롭다는 시나리오 자체가 이란에게는 실탄 한 발 쏘지 않고도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적의 공격 의지 자체를 시장의 공포로 꺾어버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역설적이지만 이 섬은 굳이 난공불락의 요새일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 중단이라는 파멸적 결과에 대한 공포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 공포가 곧 방패가 되어 이 섬을 건드리는 순간 전 세계 경제가 동반 자살하게 만드는 구조를 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의도나 월가와는 또 다른 서방의 안보 데이터에만 매몰된 분석가들이 수십 년간 반복해온 치명적인 오판이자 착각의 지점입니다. 워싱턴의 매파 정책 결정권자들이 카르그 섬 점령을 운운할 때 그들은 이 섬을 단순히 승점 높은 전략적 전리품으로만 취급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카르그는 따내는 순간 터져버리는 독이 든 성배에 가깝습니다.
디펜스 포스트의 샤르벨 온토는 이 기막힌 지전략적 모순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란은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서방의 목줄을 죄는 비수로 승화시켰다는 분석이죠. 카르그를 점령하는 순간 미국은 거대한 지정학적 덫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안방이나 다름없는 이란의 결사적인 공세 속에서 사방이 노출된 이 작은 전초기지를 사수하기 위해 끝없는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비대칭 소모전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점령이 아니라 거대한 전략적 비용의 시작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숫자로 보십시오. 이 섬은 이란 본토에서 불과 18마일, 약 29km 거리에 있습니다. 이란의 대한미사일, 해안 포병, 기뢰, 그리고 벌떼처럼 몰려드는 드론 군단의 사정권,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요새가 아니라 거대한 데드존입니다. 미군의 전력 투사를 지탱하는 핵심은 보급입니다. 하지만 카르그를 향하는 모든 제보급 선단은 기뢰와 미사일이 빗발치는 분쟁 수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보급선 하나가 침몰할 때마다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마비되고 우리 식탁 물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솟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방어 자산의 희석입니다. 카르그 상공에서 소모되는 요격 미사일 한 발은 결국 카타르나 바레인, UAE에 위치한 주요 미군 기지와 에너지 허브를 보호할 전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동 전체의 방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도미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 섬을 무력으로 탈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미군의 주둔 비용을 끔찍할 정도로 높여서 이 섬 자체가 미국의 전략적 부채가 되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만져보기도 전에 한국은행은 폭등하는 물가와 환율 때문에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소위 저항의 축이 비대칭 전력의 네트워크를 가동합니다. 이들은 미국의 전력 투사 범위를 수천 마일 단위로 강제 확장시키며 미군의 방어 자산을 광범위하게 분산시켜 전략적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에 거대 패권국들이 가세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테헤란의 정밀 정보, 교체용 드론 부품, 실시간 타격 데이터를 공급할 강력한 지정학적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란은 미국이라는 거인을 묶어둘 가장 효율적인 비대칭적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의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미국의 탈진입니다. 미국이 중동의 늪에서 천문학적인 비용과 군사력을 소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설계한 지정학적 덫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관념적인 지정학은 접어두고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왜 이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이 당장 내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지, 왜 한국 경제의 생존 문제가 여기서 결정되는지 수치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115를 돌파했습니다. 분쟁 이전 대비 무려 60% 급등한 수치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대한민국에게 이는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권을 박탈하고 가계 실질 소득을 파괴하는 경제적 재앙의 서막입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 폭등은 이른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전파 사슬의 최상단에 불과합니다. 원유가 디젤, 해운 운임, 그리고 항공유로 전이되는 순간 실물 경제의 모든 모세혈관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의 데이터는 이 위기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무려 84%가 아시아 시장으로 쏟아집니다. 이곳은 세계 경제의 엔진이자 동시에 가장 취약한 급소입니다. 특히 인도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무방비로 노출된 국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74일치의 재고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즉각 투입 가능한 연료 재고량은 20일에서 25일 수준인 데드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장기화된다면 단 3주 만에 14억 인구의 인도 전역에서 연료 배급제가 실시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정치적 폭동으로 번질 수 있는 임계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입니다. 일본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254일 분량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해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고작 28일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이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현주소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고통의 계층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도가 가장 먼저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동남아 신흥국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겁니다. 그리고 전략 비축유가 단 28일분에 불과한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을 놓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반면 중국은 약 90일치의 전략 비축유라는 방어막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충격을 가장 오래 흡수하며 버티겠지만 베이징 당국으로선 국가 생존의 최후 보루인 핵심 전략 자산을 갉아먹어야 하는 뼈아픈 소모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파동이 단순히 아시아권의 지역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라는 동맥이 막히는 순간 그 충격파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과 미주 대륙 전체로 확산되는 글로벌 경제의 멀티 오르간 페일리어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지난 3월 12일 발표된 런던 정경대 비즈니스 리뷰의 분석은 이 지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넘어 글로벌 경제 시스템 자체의 기능 정지를 경고한 것이죠. 호르무즈의 일시적인 폐쇄가 단발성 오일 쇼크에 그친다면 장기 폐쇄는 디젤 가격과 해상 운임, 보험료를 기하급수적으로 폭등시킵니다. 결국 이는 지구상의 모든 실물 경제를 파괴하는 인플레이션과 성장 쇼크의 결합체로 변이되어 우리네 식탁 물가까지 덮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저 먼 중동의 화염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탁,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마트 장바구니 물가에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순간 이 영수증의 숫자는 우리 통제 범위를 영원히 벗어나게 됩니다. 역사를 복귀해 봅시다. 1973년 석유 금수 조치 당시 단순한 가격 충격은 4년간의 혹독한 스태그플레이션 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 가계의 실질 구매력 16%가 증발했죠. 에너지 공급망의 붕괴는 이처럼 중산층의 자산을 가장 잔인하게 약탈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구조적으로 더 치명적입니다. 글로벌 잉여 생산 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얇고 수요 대비 전략 비축유 비중은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금융 시스템의 레버리지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어 에너지 쇼크는 곧바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카르그 섬이 90일 동안 마비된다면 미 연준과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외통수에 걸리게 됩니다. 정책적 완충지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마주할 시나리오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6% 이상의 에너지발 초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며 화폐 가치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분쟁 불확실성으로 빈사 상태인 실물 경제에 금리 인상이라는 치명타를 가해 대공황급 침체를 유도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해도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파국입니다.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은퇴 포트폴리오. 주유소 간판의 숫자는 단순한 유가가 아닙니다. 중동의 전운이 한국인의 삶으로 치환되는 실시간 전송 변수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구경꾼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경제적 전방에 서 있는 당사자입니다. 지정학적 구조를 읽어내면 이 잔혹한 게임 이론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해집니다. 감상적인 평화론이 아니라 차가운 손익 계산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파생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 그 구조적 덫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카르그 섬의 물리적 점령을 포기하고 정밀 타격 위주의 공습만을 지속하는 경우죠. 이는 이란의 심장부를 도려내지 못하는 제한적 전력 투사의 전형입니다. 이란은 방공망과 군사 인프라에 상처를 입겠지만 현금 창구인 원유 수출 능력은 온전히 보존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9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에서 횡보하겠죠. 시장은 불안정하지만 이란의 자금줄은 여전히 박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은 매달 25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란의 항복을 받아낼 결정적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저항의 근간인 오일머니가 계속 유입되는 한 워싱턴은 승리 없는 소모전의 늪에 빠질 뿐입니다. 둘째, 미국이 카르그 섬의 석유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핵심 노드를 제거하는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브렌트유는 72시간 내에 배럴당 140달러에서 160달러 선을 돌파하며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통제 범위를 이탈합니다. 이때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는 선택이 아닌 확정된 기본 전망치가 됩니다. 미 행정부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비용은 단 한 번의 선거 주기 내에 군사적 이득을 완전히 압도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은 주변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허브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복 타격하며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마비시킬 리스크가 큽니다. 셋째, 미국이 아예 카르그 섬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시료 지배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전력 투사의 정점이라 할 수 있죠. 초기 작전은 성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직후 수천 달러짜리 자폭 드론대가 수백만 달러짜리 방어 체계를 갉아먹는 비대칭 소모전의 맥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출격마다 수백억을 쓰고 이란은 푼돈을 쓰는 승자 없는 지출의 전쟁입니다. 워싱턴의 승리 조건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영구적 무력화와 중동 지역 통제력의 완벽한 재편입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KPI는 훨씬 단순하죠. 그저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적 미스매치가 파국을 부르는 근본 원인입니다. 요구되는 승리 조건의 비대칭성. 이것이 바로 신속한 해결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입니다. 미국은 주주들에게 확정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CEO와 같지만 이라는 폐업만 면하면 이기는 좀비 기업의 전략으로 버티는 셈입니다. 비용 구조를 보십시오. 미국이 항모 전단을 유지하며 하루에 8억 구, 100만 달러를 태울 때 이란은 단돈 3만 달러짜리 샤헤드 드론으로 응수합니다. 저비용 비대칭 전력 앞에서 패권국의 자산은 급격히 소모됩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전력 집중의 역전 함정입니다. 이 함정은 결코 약자를 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전력을 투사하려는 강자를 스스로의 무게로 무너지게 만드는 자가당착의 메커니즘입니다.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안정을 지켜야 하는 패권국의 딜레마죠. 이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카르그 섬의 불꽃은 곧바로 여러분의 가스비 고지서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르그 섬은 단순한 타격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군의 전략적 한계를 가감없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미국이 투사하는 압도적인 화력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역설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기하학적 구조는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마주했던 캔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무자헤딘이 전장에서 붉은 군대를 압도한 것이 아닙니다. 점령과 유지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련 경제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킨 것이죠. 이란 역시 같은 소모전의 덫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 분석의 목적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를 통해 여러분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언론이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속보 뒤에 숨겨진 거대한 구조적 프레임워크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주시해야 할 3가지 시그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런던 로이드 시장에서 페르시아만 북부 선박전쟁 보험료 할증이 4%를 돌파하는지 보십시오. 둘째, 브렌트유 그늘물이 6개월물 대비 $8 이상의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극단적 백워데이션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향후 30일 이내에 이란의 자스크 터미널 하역 활동이 2배로 증가한다면 이는 이란이 카르그 섬의 암전 시나리오를 공식화했다는 뜻입니다. 헤드라인의 소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지표들이야말로 시장의 진실이자 여러분의 가계 경제를 지킬 이정표입니다.